흑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글쎄, 되게 우리가 이제 T4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에요. 그리고 TSH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뇌하수체 호르몬이에요.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낮으면 그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선천적으로 저하되었다. 그러면 우리가 예측되는 수치는 갑상선 호르몬은 낮고, 그러니까 프리 T4는 낮고, 그 대신에 그 모자라는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 자극 호르몬, 그러니까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TSH는 높은 것이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죠.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가 물론 이제 검사센터마다 그 참고치가 좀 달라요. 그래서 그 검사센터의 참고치가 얼마인가 확인을 하고 T4가 프리 T4가 낮고 그다음에 TSH가 높다 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바로 진단을 내리고 그거에 대한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필요해요.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 뇌하수체 호르몬 그것도 처음보다는 떨어지고 지금 프리 T4도 보니까 뭐 막 심각하게 막 떨어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지금 봐서는 큰 병이 아니고 아마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만 이제 그 엄마가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는 없었는지 무슨 약은 먹지 않았는지 이런 확인은 꼭 필요하죠. 대개는 이제 눈떨림이 같이 오거나 눈떨림이 같이 오면서 모든 피부나 그 머리카락 또 피부에 있는 털이 전부 다 하얗고 그렇다면은 이제 되게 이게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을 한다고 보죠.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나 아빠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아이가 이제 그 유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25%, 75%는 이제 아닐 가능성이 더 많죠.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여 효소가 그러니까 티로시나제라고 그 잔여 효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유전 양상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유전 상담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특히 이제 이게 여잔지 남잔지 조금 모호한 이제 성기가 있을 경우에 그게 정말 그런 선천적으로 부신 피질에 호르몬을 못 만들어 갖고 이제 2차적으로 온 건가? 이게 과형성증이라는 게 왜 모자라는데 왜 과형성증인가 하면은 부신 피질에서 그 호르몬을 못 만드니까 계속 뇌하수체 쪽은 또 자극이 가거든요. 자극은 가고 그게 충분히 모자라는 그 호르몬이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 이제 그런 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이제 일시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시적인 경우는 애가 크면서 많이 좋아져요.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아이 성기가 좀 일시적으로 모호했다가 돌아왔다 하는 거는 혹시 엄마가 임신 중에 유산에 우려가 있어서 엄마가 특별한 호르몬 치료를 받았는지 좀 일찍 태어나는 바람에 엄마가 임신 중에 애기들이 이제 너무 일찍 태어나면 폐가 숨을 충분히 못 쉬니까 엄마한테서 그 호르몬 치료를 미리 받기도 해요. 그게 그 치료가 덱사메타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를 받고 태어나면 애기들도 그 스테로이드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이제 영향도 있어요. 그런데 애기가 크면서 그 모호한 성기가 좋아진다? 뭐 이런 거 보면은 선천적으로 무슨 과형성증보다는 혹시 임신 중에 어떤 태아 때 어떤 약물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엄마 몸에서 분비되는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런 거면 엄마로부터 벗어나니까 애가 멀쩡해졌다. 그러면은 엄마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.
부모님이 이제 그 보인자다. 한 분, 두 분 중에 한 분만 보인자일 경우는 증세가 전혀 없어요. 증세가 전혀 없고, 혹시 부모 두 분이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또 아기가 선천성 형성증 그 부신피질 그 호르몬 검사했을 때 낮다. 그리고 그 낮은 것 때문에 2차적으로 그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은 높다.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보인자가 아니라 이제 환자죠. 이 병은 두 개의 그 유전자가 나빠야 아기한테는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만 그렇다. 그렇다면은 아마 유전자 그런 거보다는 아기가 이제 임신 그 자궁 속에 있을 경우에 그 어떤 약물이라든지 엄마의 그 호르몬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 이제 엄마의 그 문제가 뭐였는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. 그래서 유전병이 아니라면 또 엄마가 이제 그런 아이의 문제점을 갖고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어떤 특별한 그 정보가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유전자를 갖고 증세 없는 경우는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아이가 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만 있었다. 그렇다면은 둘째 아이를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왜 아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임신 중에 혹시 유산될 염려가 있어서 호르몬은 안 썼는지 혹시 엄마의 뭐 다른 이제 호르몬 예를 들어서 피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임신인지 모르고 뭐 피임약을 썼다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티로신이라는 그 아미노산은 그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제 그 현상이거든요. 그래서 혈액 속에서 티로신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간이나 이런 게 미숙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요즘은 이제 이런 그 티로신이 올라가는 게 점점 더 올라간다. 검사할 때마다 더 올라간다. 검사할 때마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병이 더 나빠진 게 아니라 아이가 먹는 그 분유나 모유가 단백질이 더 많은 걸 먹지는 않았는지. 왜 그런가 하면 모유는 저단백 식품이거든요. 근데 분유는 단백질이 높으니까 점점 타이로신이 이제 올라가죠. 그래서 이 타이로신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흔한 일인데 빨리 감별을 해서 아이가 이게 진짜 병인가 아니면 진짜 병은 아니고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제 그 빨리 확인이 필요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서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처음에 이 정도가 심하거나 그러면은 빨리 다 한꺼번에 이게 일시적인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 만약 일시적일 경우는 비타민 C를 주면 그 티로신이 빨리 조효소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티로신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죠. 그래서 그렇게 조금 올라가는 경우는 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혹시 태아 때 혈관이 남아 있는가 초음파 확인하고 두 번째 소변 그 베네딕트 테스트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갈락토스 효소 그다음에 그 갈락토스 그 대사물질 이런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죠. 중요한 거는 병이 안 올 경우가 더 많죠. 만일 이제 선천성 그 갈락토스 혈증은 이제 종류가 1, 2, 3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갈락토스 혈증이다. 그러면 그건 고쳐지는 게 아니고 유전병이요.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이제 우유를 안 먹어도 우유 아닌 데서도 뭐 과일에도 이 갈락토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꼭 우유만 제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진짜 유전병이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형적인 갈락토스 혈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2형도 이제 눈이 멀게 해요. 그리고 그것도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제3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. 갈락토스가 올라가요. 그리고
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그냥 별로 증세가 없어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중앙형, 말초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. 중앙형은 전형적인 갈락토스 혈증처럼 심해요. 그렇지만 말초형은 되게 먹을 거 다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. 이제 그래서 어떤 형의 그 갈락토스 혈증인가 진짜 내가 유전자적으로 검사했을 때도 제1형 전형적인 건가 이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. 일단 하여튼 우유 종류가 많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유, 락토스가 들어있는가 확인해야죠. 뭐. 귀리가 들어있으면서 우유랑 섞었다면 그건 안 되고 우유랑 안 섞고 그냥 귀리만 들어있다면 문제가 안 되죠. 전형적인 갈락토스 혈증은 일주일 내에 아니면 한 달 내에 그래서 갈락토스가 이제 분해를 못 되고 갈락티톨이 쌓이면서 그 눈에 침전물이 생기죠. 빠를 경우야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형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증세도 없고 그 갈락티톨도 쌓이지도 않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갈락토스 혈증이 이제 전형적인가 이제 전형적이 아닌 건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거든요. 전형적인 갈락토스 혈증 제1형은 그 갈락토스를 제한을 하더라도 완전히 아까 합병증을 막을 수가 없어요. 왜 그런가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는 안 먹어서 해결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몸에서 계속 내적인 갈락토스 대산물이 나온다면 막을 수가 없죠.